네, 글로벌 외신센터입니다. 오늘도 세 가지 주요 이슈들 함께 살펴볼 텐데요. 외국 신문 쪽에서는 어떤 내용들에 주목을 하고 있었는지 저와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첫 번째 내용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 미국의 CPI가 발표된 데 이어서 이번에는 PPI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요. CNBC 보도 내용입니다. Wholesale prices fell 0.1% in August amid inflation fears. 네, CPI 때문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더 커지고 있는 가운데 시장의 긴장감을 어느 정도는 낮출 수 있는 PPI 지수가 발표됐습니다. 정확한 수치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미국의 생산자 물가지수가 1년 전보다 8.7% 올랐습니다. 상승률 자체는 두 달 연속 1%포인트 넘게 둔화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완화되고 있다는 부분에 시장은 주목을 했습니다. 전달과 비교해서는 0.1% 하락하면서 시장의 전망치에 부합을 했는데요. 지난 7월 0.4% 하락하는 것에 이어서 두 달 연속으로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생산자 물가 상승세가 꺾인 이유를 살펴봤을 때는 에너지 가격의 하락세가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했는데요. 특히 휘발유 가격이 전달 대비 12.7% 급락하게 되면서 PPI 지수까지 전체적으로 끌어내렸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도매 물가를 나타내는 PPI는 소비자 물가지수의 선행지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과 전문가들이 예의주시하고 있는 건데요. 이번에 이렇게 PPI 지수가 발표가 되고 나서부터는 시장은 어느 정도 안도하는 분위기를 나타냈습니다. 연준의 통화정책의 변동 확률을 추산하고 있는 패드워치를 봤을 경우에도 어제 CPI가 발표된 이후부터는 이번 달 1%포인트 금리 인상 확률이 34%까지 올라갔지만 이번에 PPI 지수가 발표된 이후부터는 이 확률 자체도 24%까지 내려왔습니다. 시장은 전체적으로 안도하는 분위기이기는 하지만 일시적인 유가 하락으로 PPI의 상승률이 둔화됐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아직까지는 인플레이션 장기화에 대한 우려도 함께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들 잘 체크해 보시면서 앞으로 FOMC에서 또 어떠한 금리 인상 결정이 나오게 될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넘어가서 이제 유럽 쪽 상황 살펴드리겠습니다. 유럽 연합 쪽에서는 에너지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특단의 대처를 내리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CNBC 보도 내용입니다. The EU Chef von der Leyen promises overhaul of energy markets takes on fossil fuel profits. 네, 겨울이 다가오면서 에너지난에 대한 우려감이 더 커지고 있는 가운데 EU 쪽에서 발벗고 행동을 취하고 있습니다. 바로 자세한 코멘트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우리는 저렴한 가격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기업들의 수익에 상한을 두는 것을 제한한다. 이런 식의 전쟁으로부터 소비자들로부터 기록적인 수입과 이익을 얻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회사 이익은 가장 필요한 사람들에게 분배되고 전달되어야 한다고 우르줄라 폰데어 라이엔 EU의 집행위원장이 강조했습니다. 치솟는 에너지 가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유럽연합 쪽에서는 특단의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건데요.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게 되면서 반사이익을 누린 기업들에게 횡재세를 거두겠다는 겁니다. 이를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방침인 건데요. 우르줄라 폰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우크라이나 전쟁 와중에 기업들이 소비자들로부터 폭리를 취하는 것은 잘못됐다면서 막대한 이익을 거둔 에너지 회사들은 이익을 공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U의 제안으로 인해서 회원국들은 1,400억 유로, 우리 돈으로 약 195조 원 이상을 징수하게 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될 경우에는 에너지난 극복이 또 가능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는 부분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EU 집행위가 제안한 횡재세는 가스를 사용하지 않는 원자력, 석탄, 그리고 태양광과 풍력을 활용하는 이 발전 업체들에게 부과가 되는 건데 이들 기업들을 대상으로 수익 기준선을 정하고 만약에 이 기준선을 넘어가는 수익을 갖게 될 경우에는 그에 따른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방침입니다. 1메가와트 시당 180유로, 우리 돈 25만 원이 기준선으로 작용될 예정이고요. 가스와 석유 기업들의 경우에도 올해 지난 3년간의 평균 이익보다 20% 이상의 이익을 낸 경우에는 이 중 33%를 연대세로 내어야 한다는 부분까지 함께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선은 이렇게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분위기이기는 한데 폰데어 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이러한 방침은 계속해서 추진을 하겠지만 에너지 기업들로부터 재원을 마련하는 것은 임시 방편에 불과하다면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부분까지 함께 강조했기 때문에요. 이런 법안이 계속해서 지속이 될 경우 과연 가스 가격이 어느 정도 진정할 수 있을지 이 부분이 체크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인 해결책까지 마련이 될 수 있을지 이 두 가지 부분 눈여겨보면서 앞으로도 가스 가격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기사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은 EU 집행위원회 그리고 구글과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구글이 이번에는 집행위 쪽에 벌금 과징금을 내어야 할 것 같습니다. 바로 자세한 내용 기사 통해서 살펴보시죠. 네, CNBC 보도 내용인데요. Google loses appeal over EU antitrust ruling, but fine cut to $4.12 billion. 네, 구글과 집행위원회 간에 어떠한 내용이 있었는지 바로 기사 내용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유럽연합의 최고 법원이 EU 집행위원회가 구글에 부과했던 약 6조 원 규모의 과징금이 대부분 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구글이 안드로이드 운영체계의 시장 지배력을 활용해서 경쟁을 저해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했다는 집행위 측의 주장이 합리적이라고 본 건데요. 유럽연합 그리고 구글 이 사이에서는 갈등이 있었는데 쉽게 말해서 구글 쪽에서 지금 판결 쪽에 굴복을 해야 하는 상황이 더 가까워지고 있는 겁니다. AP통신 등 여러 외신 보도에 따르면 이 유럽 사법재판소 내 일반 법원은 이날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이 2018년 EU 집행위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취소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판결을 통해서 구글이 검색 엔진의 지배적인 지위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 안드로이드 휴대 단말기 제조사와 모바일 네트워크 사업자의 불법적인 제한을 가했다는 이런 위원회 결정을 대부분 인정하겠다고 밝힌 건데요. 앞서 집행위는 구글의 경쟁 위반 혐의를 집중 조사해서 2017년부터 19년 동안 모두 3건의 반독점 범칙금을 물린 바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이제는 구글 쪽이 좀 지고 있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잘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로 인해서 이제 파급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분석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이 판결을 계기로 다른 국가의 규제 당국도 구글 등에 대해서 독점 금지법 위반을 적용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EU 집행위의 결정 후에 구글은 미국과 아시아에서도 비슷한 일을 겪고 있다면서 이런 부분들을 강조한 만큼 구글이 또 다른 시장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게 될지 이 부분 체크포인트로 두셔야겠습니다. 네, 이렇게 3가지 주요 외신 뉴스들 함께 살펴봤고요. 지금까지 글로벌 외신센터였습니다.